자, 명제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명제란 이제 무엇이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명제라는 건요,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자, 우리 반 친구들은 이거 지겹도록 봐가지고 또 오면 좀 그럴 텐데, 어쨌든 명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이런 거죠.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 참이든 거짓이든 분명하게 파악이 되는 이런 문장을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명제를 읽었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색칠해 놨지만 여기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써 있잖아요. 이런 식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앞뒤로 두 개 달려 있는 명제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앞 조건은 무슨 부냐면은 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뒤에 어미를 보면은 뭐가 붙어 있냐면 x가 2이면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거일 것이다, 요거다 라고 해서 이제 결론을 짓기 때문에 앞쪽 조건은 가정하는 부분이고요. 뒤쪽 조건은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식이 이렇게 앞뒤에 하나씩 써 있는데, 보통 명제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요렇게 이제 써주는 식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부르고, 그 조건은 앞에 써 있는 거는 가정, 뒤에 써 있는 거는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명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보라색 지우고, 이 명제를 보고 여러분이 참이다라고 판정을 했잖아요. 왜 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x가 2인데 제곱하면 당연히 4겠죠? 라고 말하고 참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뭔가 참을 판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져요. 명제는 언제 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요 조건들은 우리가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집합들을 요런 집합들을 우리가 이제 요런 집합들을 우리가 이런 집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거짓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2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걸 풀어서 나온 집합이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도 위쪽 건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 참이라고 인식이 되냐면요. 당연히 가정하는 부분에 집합이 하나 나올 거고 결론 부분에 집합이 하나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결론 부분이 가정 부분을 포함하면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제에서 기본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른 거 명제를 하나 예시로 또 적을게요. x제곱은 9이면 x는 3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냥 말해봅시다. 자, 이거 거짓이죠? 왜 거짓이냐? 선생님, 제곱에서 9가 됐다고 했을 때 x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3이라고 확신합니까? 틀렸죠,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판정을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이쪽은 그냥 3이고. 자, 그러면 결론부의 부분집합이, 아니 그 진리집합이 가정부의 진리집합을 포함하지 못하니까 거짓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정부의 그 진리집합이 결론부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참거짓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왜 그러느냐? 보통 이런 그 이제 명제를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명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제 알려줄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자, 이 명제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길게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x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뭐 2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길게 적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요, 조건 p는 x는 2, 조건 q는 x제곱은 4 이렇게 한 다음에 p 화살표 q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읽을 때 p이면
Q이다라고 읽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적은 이 P면 Q이다랑 여기 앞에 써놓은 네, 앞에 써놓은 요 식이랑 완전히 이거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써놓은 것처럼 x제곱은 2면 x는 2면 x제곱은 4이다라고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PQ와 화살표를 이용해서만으로도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을 명제를 적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이 P면 Q이다가 왜 P가 Q에 들어가야지만이 참유로 인정을 받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을 때 P면 Q이다라는 말은 요 말은요. P로 시작하면 P에 있는 원소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Q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조건을 그러니까 P로 걸면 결론이 무조건 Q에서 끝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세요. P의 원소가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 뭐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근데 어떤 원소로 시작을 하더라도 무조건 Q 안에서 끝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P의 모든 원소가 Q에 들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P의 어떤 원소로 시작을 해도 Q 안에서 끝나니까 이때는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걸리면 무조건 이 결론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되는데 P면 Q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조건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결론에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건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문제풀이에 쓰이진 않아요. 예,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나왔을 때요. P가 Q에 들어가면 이러면 뭐다? 참이다. 그 다음 P가 Q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뭐다? 거짓이다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이제 그 명제 참거짓 판정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저한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다 들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왜 이게 참이고 왜 이게 거짓인지 방금 설명을 한 건데 뭐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물어보진 않으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명제를 이런 식으로 길게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만 딸랑 두 개 주고 이렇게 머리 이용해서 화살표를 밑에 식처럼 화살표를 이용해서 명제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명제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부정이라는 게 나와요. 조건에 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조건의 부정이 무엇이냐? 자, P가 X는 2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나 P는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적는데 요 앞에 적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방학 때에서 알고 있겠지만 요 초록색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읽냐면은 not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not P다 이런 식으로 읽는데 이 부정은요 사실은 요거를 이제 밑으로 이렇게 깔게요. 자, 이 부정은요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면 진짜 쉽냐면은 부정은 쉬운 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낫냐면 부정은 집합에서 여집합이랑 똑같아요. 반대를 다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집합이랑 똑같은 게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겠죠. Q가 뭐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다. 그러면 Q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Q는 2 마이너스 2의 안쪽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낙Q는 어떻게 되더라? 낙Q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낙Q를 해버리면은 2와 마이너스 2의 바깥쪽이 됩니다. 오케이? 대신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부등식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등식에 이런 식으로 여집합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등호가 없었죠. 근데 여기 등호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등호가 없는 거에다가 여집합하면은 부정하면은 등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호가 없는 애에다가 부정을 하면 등호가 생기고 등호가 다시 있는 애한테 부정을 하면은 등호가 없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부정이보다 여집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을 배웠으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또는과 그리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또는, 그 다음에 그리고. 자, 또는은요, 집합에서는 합집합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는 그리고는 교집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선생님 그건 또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할 것 같아서 같이 세트를 적자면요. 또는의 한 세트는 뭐예요? 이거나가 있어요. 그리고의 한 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이고가 있겠죠. 그래서 또는이랑 이거나 얘네 둘은 합집합, 그리고랑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A 교 B에다가 여집합을 한번 매기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죠? A의 여에 합의 B의 여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 C가 A와 B에도 분배가 되지만 가운데 교집합이었던 게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이었으면 교집합으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집합이 명제에서는 부정에 해당하니까 명제에서는 부정에 해당하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얘네 둘은 무슨 관계다? 부정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또는이랑 이거나는 그리고 이거랑 부정 관계예요. 합집합 교집합 관계라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자,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P 또는 Q의 부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 P도 바꿔주셔야 되고 나 Q도 바꿔주셔야 되지만 또는을 그리고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또는을 그리고로 부정시켜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요 부분 지우고 요거 이제 또는 이거나랑 중요하니까 요걸 이제 옆으로 좀 뺄게요. 요걸 지우긴 좀 아까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빼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또 나오는 거.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거 다 적으셔야 되는데 할 거 많겠네. 미안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또는 이거나가 나왔으니까 이제 모든 어떤이 나가겠죠. 모든과 어떤. 얘들도 무슨 관계냐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얘들도 부정관계예요. 얘들도 부정관계입니다. 자, 모든은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편합니다. 모든을 예시를 들면요.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이거랑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이라는 이제 명제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자, 그쵸? 요거는 참이에요. 진짜 왜? 모든 자연수가 진짜로 양수니까 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소수가 뭐가 있어요? 2, 3, 4 이거 4가 왜 나옵니까? 2, 3, 5, 7, 1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근데 모든 소수가 홀수라는데 2가 혼자 홀수가 아니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말 그대로요. 모든은 진짜 모두 다 그걸 만족을 해야 돼요. 한 개라도 예외가 있으면 거짓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어떤은요. 그러니까 모든은 사실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은 자, 쓸게요.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랑요.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랑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를 썼는데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의 그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요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자연수 중에 음수인 건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에요. 왜 참이냐? 소수를 적어보면 2, 3, 5, 7, 11 이렇게 적는데 이 뒤로는 다 뭐만 나와요? 이 뒤로는 전부 다 홀수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 하나가 짝수를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그러면 소수 중에 어떤 애가 짝수가 있다라는 말이라서 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요. 어떤은요. 하나라도 성립하면 참입니다. 제가 지금 모드는 정리를 안 하죠. 어떤만 정리하고 있잖아요. 어떤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모드는 여러분 뇌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은 모드는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만 잘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과 어떤은 무슨 관계다? 부정관계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예시를 들어줄게요. 왜 친절하냐? 자,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요거의 부정은요. 어떤 자연수는 자, 양수이다의 반대가 뭘까요? 음수이다? 아니죠. 양수가 아니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이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양수이다의 반대는 양수가 아니다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부정을 먹였더니 어떻게 되죠? 뒷부분이 뒤집혔죠. 그리고 모든이 뭐로 바뀌었어요? 어떤으로 바뀌죠. 이 둘이 부정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또는 이거나가 나왔을 때 부정시키면 그리고 이고 얘네 둘 부정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모든 어떤도 부정을 시키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제 바꿔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른쪽 왼쪽 아래에다가 이걸 이제 같이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면은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모든 어떤까지 정리를 했고요. 요 다음이 아마 제가 알기로 역과 대우일 텐데 역과 대우는 한번 끊고 두 번째 강의에서 역과 대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한 번에 다 같이 얘기할게요.